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유주입니다. 대부분 성공 사례에 열광하고 그것을 귀담아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 사례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실패는 감출수록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드러낼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가슴 아픈 결과는 가급적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패를 돌아본다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3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시민 연극단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이 4개월 동안 매주 연습을 진행한 결과가 정기 공연이란 결실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바로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무대가 포항에서 펼쳐집니다. 연극을 통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전했던 희망극장. 포항 시민 배우들이 꾸미는 특별한 공연,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포항의 한 공연장. 이곳에서 어떤 무대를 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이분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 듯한데 아니 그러기엔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 여기 공연하러 왔어요. 공연하러 오셨다고요? 네. 공연이라고요? 그럼 배우라는 소린데? 그러기엔 복장도 평범하고 공연장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 어색해 보이는데요. 진짜 배우 맞나요? 아니 대답은 해주고 가셔야지. 어디 가세요? 근데 저 분장 받으러 왔습니다. 분장까지 받는 걸로 봐선 정말 오늘 공연을 하러 온 배우가 맞긴 맞나 본데요. 혹시 이거 떼면 가려질까요, 뾰루지? 이거요? 이거 붙여고 있어서 그렇게 상관없어요. 무대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이게 실제 분장이랑 일단 화장이랑 네. 무대 분장이 가까이서 보는 거랑 무대에서 조명 받고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네. 처음엔 일반 관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니 제법 배우 티가 나긴 나네요. 메이크업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배우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뾰루지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모르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유명하신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이번에 시민극단에서 시민 배우로서 첫 공연이거든요. 아, 포항 시민 배우였군요. 어쩐지 친근한 매력이 있다 했어요. 포항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 출범한 포항 시민 연극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시민 배우를 모집했는데요. 약 4개월 동안 연기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들을 검증받는 첫 정기 공연이 잠시 후 펼쳐진다고 합니다. 희망극장은 이제 굿네이버스하고 저희 포항문화재단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굿네이버스의 희망 편지 쓰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300만 명 가까운 초등학생들, 거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이제 나눔 인성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2018년도 대상 아이인 그 우간다의 사이먼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재단하고 이제 굿네이버스와 같이 협력해서 연극으로 재탄생을 한 작품입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처음 출범한 시민연극단의 첫 번째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는데요. 시작이 좋아야 그 끝도 좋은 법. 성공적인 무대를 위해 분장에 의상까지 갖춰 입고 최종 리허설을 진행해 봅니다. 이날 공연은 이정길 연출가가 총 지휘를 맡았는데요.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연기를 직접 지도하면서 시민연극단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쏟으셨답니다. 학생들부터 그다음에 이른이 다 되신 분까지 이 많은 연령대 그리고 시민분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배운다는 자세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웃으면서 오히려 더 화목하게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연극단에서 함께한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연기 아카데미 이수자들로 이미 돈독한 사이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정식 시민 배우로 데뷔하는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 봅니다. 우리 은서가 너
똑같은 나이가 있다고, 같은 꿈을 가진 사이먼이란 아이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제가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뿜뿜뿜하고 솟아나게 됩니다.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인 사이 유독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두 사람.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는 11년 차 된 부부입니다. 포항 시민들을 위한 뮤지컬 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옛날에 배웠던 교회에서 발표했던 선극 같은 게 생각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됩니다. 작년에 남자 배우가 부족해서요. 이유야 어찌됐건 부부가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서로 이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공통된 화제로 대화를 더 많이 나눠지니까 서로도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실버스타. 우리 어머님도 포항시민연극단의 배우랍니다. 연극이라는 게 내 인생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인생도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매력이고 또 여운도 남고 그렇죠. 연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우리 어머님. 결국 체력 방전. 아주 하얗게 불태우셨나 봐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피곤하시죠?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설쳐서. 정규쌤 이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포항시민연극단은 대부분의 배우들이 10대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는 바로 이 학생이 주인공을 맡았다고 합니다. 첫 주연을 맡은 무대 무지 떨리겠어요? 극장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관객들이 오셔서 없었던 희망을 다시 찾게 되는 좋은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때맞춰 관객들도 공연장으로 속속 도착을 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공연에 앞서 나눔 체험 행사가 진행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장료 대신 각자 물품들을 가져와 기부하는 형태의 착한 공연으로 진행이 돼 눈길을 끌었다죠. 필요 없는 거 친구들한테 기부하면 그 친구들이 또 더 잘 사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사이먼한테 그림 편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애들한테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공연 재밌게 보겠습니다. 드디어 4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포항 시민 배우들의 데뷔 무대 희망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희망을 품게 된 아이 사이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는 검은 대륙 우간다. 희망극장의 내용은 우간다에 살고 있는 10살 사이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이먼 친구는 아버지가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1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어머니, 동생들을 가장처럼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의사라는 꿈이 있지만 힘들게 그걸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와 또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한국의 우리나라 주인공인 은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신데 불의의 사고로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의사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입니다.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 우간다 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희망극장 사이먼 꿈을 위해. 시민 배우들은 이 공연을 통해 나눔의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의사 될 거야. 그리고 희망 편지도 쓸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 무슨 일이야? 모든 공연이 끝이 나자 객석에서는 일제히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성공적인 포항 시민 배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이들.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대역이 우간다에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라서
처음이라서 그거 연극 연습할 때 마음이 계속 아파서 많이 울었거든요. 네, 오늘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고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되게 아쉽고요. 좀 더 연습을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천안하고 김해 지역에 투어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이라서 정말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 포항시민연극단의 앞으로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주세요. 네, 희망극장은 나눔 프로그램인 희망편지의 콘텐츠 가운데 2018년 주인공인 우간다 소년 사이먼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천안과 김해 공연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자, 전국 각지에 15곳의 야생동물센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는 2008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9,6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이곳의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응급환자입니다. 뭐라고요? 수술 도구 좀 빨리 챙겨주세요. 지금 상태 어떤가요? 매우 위독합니다. 어떡해. 얘 좀 살려주세요. 야생동물 메디컬 드라마 야생 거탑 함께 보시죠. 사하구 하단에 위치한 야생동물 치료센터. 여기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생태체험 전문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야생동물 치료센터라고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가요? 이제 부산하고 부산 인근 지역의 다친 야생동물을 이제 치료하고 재활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모형만 이렇게 가득 있거든요. 혹시 살아있는 동물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여기는 전문 생태 교육장으로서 이제 야생동물에 관해서 이제 보호 홍보를 하는 그런 관이고 치료받고 있는 데는 이제 병원이 따로 있어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엔 갖가지의 이유로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많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 다 까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애들은 어린 아이들. 새끼들. 네, 새끼들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조절해주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작고 귀여운 새는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황조롱이입니다. 얘네들이 예전에는 이제 절벽하고 절벽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절벽에 둥지를 많이 텄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 그렇게 둥지를 많이 터요. 아파트와 아파트를 절벽으로 인식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둥지를 트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어미를 놓쳐오게 된 흰뺨 검둥오리부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해서 날개에 핀을 박은 파랑새도 있었는데요. 갖가지의 이유로 부상을 당해 들어온 다양한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겠다. 진짜 마음 아프다. 야생에 있어야 될 애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애들은 얼마 정도 치료를 받나요? 보통 골절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치료를 받아 자연으로 돌아가는 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쟤는 솔개거든요. 근데 솔개인데 한쪽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아이도 날개가 없고 저기 있는 저 수리부엉이도 두 눈이 안 보이는 애도 있잖아요. 과연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얘네들이 보면 막 어디서 왔는지 부산에 무슨 이런 야생동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금정산이라든지 미집 뒷동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에요. 분들이 부산에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혈액을 통해 검사와 질병 진단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안에 수술실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보셨죠? 이 파랑새 오른쪽에 핀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 핀을 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날개를 다쳐 핀으로 뼈를 고정했던 파랑새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날개를 고정해주고 지탱해주던 쇠막대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의 봉합까지 아주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다시 잘 날았으면 하는 마음에 괜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파랑새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쟤는 지금 3주 전에 이게 상안골이 부러졌는데 지금 뼈는 다 붙었거든요. 방금 이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뼈는 아주 잘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새끼 동물들에게 시간에 맞춰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수의사분들이 어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얘들이 어미들이 그 구석구석에다가 새끼들을 숨기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막 사람들이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얘들이 혼자 버려졌고 어미가 어떻게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기는 다 귀엽다고 했던가요? 밥을 잘 먹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시다시피 유해동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고라니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정말요? 예. 우리나라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고라니 아닌가요? 예, 정말 많이 있어서 지금 포획도 하고 그렇게 유해동물로도 어느 정도 지정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고라니의 한 90% 정도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엉덩이를 이렇게 쪼물쪼물 마사지 해줘야 하는데요. 야생에서 항문을 핥아주는 어미 대신 사람이 직접 배변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물을 수가 있으니까. 아, 엉덩이에다 해줘야 돼요? 엉덩이에. 끊기기. 어머, 어떡하니? 잠시만요, 좀 뜨거. 우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손에 묻었어.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럼 이제 이걸로? 제가 배변을 너무 잘 유도한 탓인지 정말 시원하게 애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애정에 감동받아 울고 싶었어요. 고라니 밥 주고 배변 유도까지 했는데 야 정말 사실 이 동물과 사람 키우는 이 애기 키우는 게 똑같네요. 지금 제가 고라니 말고도 식사 시간인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구조된 하늘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라서 흔할 것 같다는 생각과는 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견과류 껍질을 까먹는 모습이 정말 심쿵하더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순간을 위해 완벽 무장했습니다. 저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청소하나요? 이제 청소도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하시고요. 일단 애기들이 배가 지금 많이 고파요. 어떤 애기? 예, 작은 애기예요. 작은 애기예요? 예, 그렇게 겁나지 않은 거고 독수리라고 한 날개 핌이 한 2m 넘어요. 독수리요? 예. 아직 독수리 밥 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독수리요? 말로만 듣던 몸 길이 약 2m,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요? 망했다.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십자가 가슴을 졸이며 독수리 밥 주기 도전! 독수리 밥 주다가 밥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밥 되기 전에 주랭랑 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돼요. 삼켰어. 미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일단 고라니들 밥을 줬고 독수리 밥을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밥이 또 남았는데 혹시 몇 종 정도 밥을 주나요? 지금 한 50여 종 100여 마리 이상 치료를 받고 있어요. 50종 100여 마리를 그럼 밥을 다 주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일단 밥 먹이는 데만 해도 거의 하루에 한 50% 절반 정도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야생동물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린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간격으로 계속 먹여야 돼요. 야생동물과 하루 종일 함께하고 드디어 다가온 퇴근 시간.
퇴근 안 하십니까? 퇴근을 원래 보통 하는데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어요. 얘들이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밥을 좀 수시로 줘야 돼요. 이게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내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또 중간중간에 계속 밥 주러 가야 돼요. 혹여나 자리를 비워 야생동물에게 문제가 생길까 보호자의 마음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의사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동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력적인 충원은 뭐 사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만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하는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야생동물들의 세계. 비록 상처 입고 다쳤지만 언젠간 자연으로 돌아갈 이 동물들을 위해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목장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완전식품의 대표 주자인 우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내산 우유의 우수성을 오늘 이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모두 있는 단독식품, 이름부터 완벽한 완전식품의 대표 주자. 우유 완전식품이잖아요. 우유 완전 좋잖아요. 완전식품 우유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유를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오감 만족의 현장이 도심에 떴다. 송아지 귀여워요. 재밌어요. 이름하여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목장이 우리를 직접 찾아왔다고 하니 가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유와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추억과 동심을 찾아주는 도심 속 목장, 함께 가보실까요? 경북 도청 앞 광장이 들썩들썩. 평소 볼 수 없던 특별한 목장 소식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마 소와 송아지? 아니 여기가 대관령도 아니고 도심의 젖소들이 어쩐 일이래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목장에 직접 가서 체험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와. 목장은 처음이지? 평소 도심에서 볼 수 없던 진짜 젖소 등판. 호기심 가득한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제가 소한테 먹이를 줬는데 소가 잘 받아 먹어줘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목장에서 젖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키우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우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명색이 목장인 만큼 직접 젖소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 당연히 있겠죠. 손대면 톡톡 눈앞에서 우유가 나오는 착유 체험. 신기한 광경에 아이들의 관심은 업업. 여기를 잡을 거예요. 잘했어요. 책에서, TV에서만 보던 젖소를 직접 만져보고 매일 맛있는 우유도 직접 짜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착유 체험 삼매경. 이번 기회를 통해 우유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죠? 너 아까 돌 짰을 때 느낌이 어땠어? 부드러웠어?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손에 여기 넣어서 짰잖아. 근데 여기 넣었을 때 팍 눌렀어? 아니면 살살 눌렀어? 조금 세게 눌렀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우유 나왔어? 우유 몸에 좋은 거야 뭐 두말하면 입만 아프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유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모아 먹거리로 즐겨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뭐 만들려고 들어올 거죠? 컵케이크 만들 거예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아이들 취향 저격하는 부드러운 우유의 맛, 핫케이크로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겨볼까요? 편식 심한 우리 아이도, 베스트푸드만 찾던 우리 아이도 오늘만큼은 우유 핫케이크 삼매경.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영양까지 듬뿍. 직접 구워 더 맛있는 핫케이크 완성. 어구어구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더운 여름 힘까지 쭉쭉 빠지는 이맘때 건강하게 갈증 해소해줄 우유 한 모금이면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여기 우유 한 컵 추가요. 상큼하고 맛있네요. 그냥 마셔도 다른 음식과 곁들여도 환상케미 자랑하는 팔방미인 우유. 게다가 남녀노소 불문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도 좋다고 하니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죠? 우유는 칼슘, 단백질, 탄수화물 등 114가지에 이르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우리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우유 속 칼슘은 성장기 어린이들이 골격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유 속 단백질은 근육 생성 및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몸짱을 꿈꾸는 성인, 근력이 약화돼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나게 우유도 마시고 이번엔 신나게 일해볼 차례. 도심 속 목장에 온 만큼 일일 농부가 되어 직접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먹여보는데 자, 여기 손잡이 두 손으로 잡고 자, 소가 먹을 수 있게 기울여 줄게요. 자, 소가 울지 않으니까 가까이 와서 도심에선 볼 수 없던 젖소와의 만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이들은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며 깊은 교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목장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좀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도시의 목장에 찾아오니까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목장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슬슬 볕이 뜨거워지는 오후 시원한 그것이 떠올랐다면 바로 여기죠. 여름철 대표 간식 빙수. 우유로 만들어 더 고소하게 사각사각 경쾌하게 우유 얼음을 갈아냅니다. 일반 얼음보다는 우유 얼음으로 만들어 먹게 되면 훨씬 더 맛있고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유 빙수는 우유 자체의 풍부한 맛이 키포인트. 달콤한 팥과 바삭한 시리얼까지 가세하니 맛이 없으려 없을 수가. 얘들아, 맛이 어때?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너무 시원하고 달콤해요. 목장에서 짜는 신선한 우유 입으로만 즐길 순 없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손재주 많은 이 구역 금손 엄마들도 아직은 서투른 우리 아이들도 한 곳에 모여 만들고 있는 것은 꿀 피부 치트키 우유 비누. 보통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기만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유로 비누를 만들게 되면 아주 피부에도 좋고 피부 결도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유를 음식에 넣어 먹으면 아주 풍미가 깊고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미백과 보습은 물론 탱탱한 피부, 맑은 피부, 우유와 함께라면 맑게 깨끗하게 자신 있게. 어느새 우유 비누도 완성.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우유 먹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집에 가서 잘 사용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먹거리에 체험거리까지 즐길거리 팡팡 터지는 도심 속 목장. 이번에는 꿀잼 보장하는 뮤지컬을 통해 우유에 대해 더 자세히, 더 가까이. K밀크 인증마크!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우유만 받을 수 있는 마크라고요. 우리 같이 우유왕국에 가서 오늘은 K밀크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한국낙농유구협회가 보증하는 국산 우유가 바로 K밀크인데요. 우유를 고르는 새로운 기준, 이제 잘 알겠죠? 저희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자조금 행사를 통해서 신선하고 우수한 우리 국산 우유를 보다 많이 소비를 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소비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기대가 큽니다. 젖소와의 교감은 물론 우유를 활용한 체험까지 먹고 즐기고 놀기만 해도 우유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오늘 나들이 어떠셨어요?
오늘 젖소한테 먹이 주는 거는 다른 곳에서 잘 할 수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유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평소에 우유가 좋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구나 해서 너무 좋았고요. 즐거운 나들이였어요. 앞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사랑해야겠어요. 따분하고 지루한 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찾아서 목장이 우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오감이 만족하는 이름하여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우유를 마시고 즐기며 우유와 한 뼘 가까워지면 물론이고요. 우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었던 2019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우유를 외치다. I love 우유.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우유를 외치다. 네, 건강식품인 우유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매장이 경북을 넘어서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신비의 섬 제주도엔 올레길 걷기와 맛집 기행은 물론 건축 기행 거리까지 다양한 체험이 즐비한데요. 오늘은 제주 애월읍 유수암리에 자리한 이색 맛집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간만에 촉촉한 비가 가슴을 적시는 날, 오늘은 먹방 좌선생이 아니라 갬성 좌선생으로 분위기 한껏 잡아봅니다만 배고파. 꼬르르. 에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야? 유서한데 밥을 먹어야지. 분위기도 잡고 배고픔도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오메가3가 통째로 연어 한 판 어떠세요? 바다가 아닌 중산간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어의 맛. 살몬. 와, 여러분, 횟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 중산간인데 바다도 안 보이고 연어 한 마리가 앞에 탁 등장했습니다. 와, 자, 이 생연어를 이렇게 두툼하게. 유럽에서는 연어하면 케이퍼가 꼭 따라오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연어하면 요 케이퍼가 꼭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상식. 보통 저희가 뷔페 가면 이렇게 먹죠. 요 비주얼로 먹죠. 잘죠. 와, 여러분들 제가 좀 상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횟집에 갔는데 이런 레몬 있어. 레몬은 어디다 뿌리는 거다? 회에 절대 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채소나 이런 부위나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에다 뿌리면 산화돼서 안 돼요. 이렇게. 와. 싱싱한 회를 드셨다면 이번엔 고소함의 절정 연어구이를 즐길 차례. 와, 또 머리가 또 우와. 야, 이 머리에도 이렇게 살이 엄청 많네요. 방어대가리 구이를 이렇게 딱 연상시킵니다. 자, 한번 뜯어 먹어보자. 머리를 이렇게 먹다. 역시 먹방 산증인 좌선생. 구이 좀 드실 줄 아네요. 연어구이는 이렇게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굉장히 부드러워. 뼈가 그냥 쏙쏙 빠지네. 여러분, 아니 초밥을 시켰는데 4피스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와우, 주먹 둘, 딱 이 사이즈네. 어머, 우와, 이야, 이거 보이세요? 이게 초밥 양이, 아유, 밥도 많고 이 연어 한 피스 자체가 엄청 두껍고 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입을 쭉 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두툼한 연어 초밥. 담백한 연어의 맛이 첫 입맛을 강타하면 마지막 강타하는 건 콧끝이 찡한 고추냉이 한 방. 이 풍성한 두툼한 이 연어의 부드러움이 딱 감싸면서, 와, 이 밥도 굉장히 좋네요. 아, 초밥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으면 되는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구나. 아, 초밥이 굉장히 맛있네. 안에 초밥 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다 올리고, 다 올려서 쌈을 싸먹는. 나는야 먹방계의 만수르. 연어 한 판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은 연어덮밥. 이 정도는 먹어야 연어 한 판 먹었다 할 수 있겠죠. 일본으로 왔습니다. 자, 짬뽕 먹으러. 짬뽕 먹으러 일본에 갈 필요 없어요. 불맛 살린 나가사키 짬뽕 한 그릇이면 일본으로 뿅!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가 듬뿍. 이 그릇도 딱 보니까 짬뽕이라고 일본 라멘이죠. 여기 가리비도 있고, 게도 있고, 새우 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양배추도 이렇게 다 구워져서 불맛이 좋고 국물이 진하고, 아주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숙주와 함께 먹는 일본 라멘. 나가사키 짬뽕. 짬뽕은 후후 불어 먹어야 제맛. 아삭한 숙주와 탱글탱글한 면발이 블랙홀처럼 후루룩 빨려 들어간다. 쭉쭉쭉. 너무 좋아, 숙주. 이 면과 함께 아삭아삭 씹히는 이 숙주의 맛, 이 부드러운 맛. 일본 가정식의 대표 메뉴는 역시 돈가스 덮밥 가츠동. 가츠동. 돈가스 도톰합니다. 기름 모락모락 나고. 이 덮밥은 이렇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갈색빛이 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게 잘 볶아. 그런 비주얼. 푸짐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촉촉한 맛. 이 맛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특유의 그 달콤한 맛 있잖아요. 그 일본 특유의 달콤한 맛. 그 맛이 싹 돌면서 역시 돈가스는 약간 이렇게 짭짤해야 돼. 최고의 먹방 투어.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제주에 짜잔하고 나타난 밥도둑의 절대 강자 보리굴비. 보리굴비를 잘게 찢어 밥에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입에 척척 붙는 맛. 저도 모르게 엄지척. 허허. 와우. 와, 굉장히 꽃신내가 나요. 꽃신내. 아시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꽃이요. 와. 보통 이런 건조한 생선들이 오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염장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짤 수 있는데 전혀 안 짜. 이 집만의 독특한 보리굴비를 맛있게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말차 누룽지에 후루룩 얹어 먹기. 돌솥밥 누룽지의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굴비가 들어간 누룽지. 정말 이 돌솥밥계의 돌솥밥 누룽지계의 신세계를 오늘 또 보는. 와, 밥이 들어간다. 쑥쑥쑥쑥 짭조름한 보리굴비와 말차 누룽지의 환상궁합.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이것도 꼭 또 구수한 또 이렇게 누룽지에서 또 먹으니까 또 별미네요. 유수함에 오시면 보리굴비 드시면서 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수함으로 오세요. 애월 맛집의 성지 유수함 맛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 스포가 되는 그날까지 아 선생의 먹방길 우리 함께 걸어요. 네, 경주는 눈길, 발길 닿는 곳 모두가 문화유산 그 자체인데요. 오늘은 테마별 이색 전시관을 두루 준비했습니다. 경주가 선물하는 삼색 전시관 투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해마다 철마다 볼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주. 경주를 찾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색 전시장도 많아졌는데요. 하나, 역사 속으로. 둘, 추억 속으로. 셋, 불빛 속으로. 세 가지의 색다른 매력을 가진 경주의 전시장들로 지금 출발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테마별 이색 전시관을 준비했거든요. 핫하고 힙한 전시관들 지금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국내 유일의 벼루 박물관. 이곳에는 무려 100여 점의 벼루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두 손원조 관장이 49년간 직접 모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둘러봐도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줬구나 생각이 들어요. 큰 벼루, 작은 벼루, 다양한 벼루들이 있는데 어떻게 벼루들을 모을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직접 먹을 갈아들인 그런 경험이 살아남아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점, 10점, 20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50년 가깝게 1,500여 점의 벼루를 모으게 됐습니다. 총 1,500여 점의 벼루들 중에서 유물 가치가 큰 벼루만 골라 재질별, 시대별, 형태별로 전시 중인데요. 어떤 중요한 벼루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추천 전시품부터 만나볼까요? 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벼루는요, 부녀자들이 화장을 할 때 사용했던 벼루입니다. 그리고 제가 49년 동안 벼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정 벼루는 이 한 점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이 반딧불이형 벼루는요, 전체의 그 조각 자체가 6개의 다리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벼루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오면 벼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벼루가 만들어진 시대와 재질, 다양한 문양들을 비교하며 보면 좋겠죠. 문방사호도 함께 전시 중인데요. 무려 200년 전의 종이를 비롯해 오래된 북과 연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었던 벼루박물관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의 향기로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안내합니다. 이번엔 추억 속으로 떠나볼 차례. 키덜트 감성으로 채워진 이곳은 어른도 아이도 모두 좋아할 멋진 피규어들과 추억 속 캐릭터가 가득한 곳입니다. 박물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든 생각 반가움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던 추억들이 눈앞에 그대로 한 장면이 펼쳐지는 반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전시품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만 짚어드릴게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추억 속 물건들과 캐릭터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물건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작은 공간 속 넓은 세계를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죠. 벌써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요. 수많은 TV 안에 수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그때 이 생각이 납니다. 여긴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옛날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현실적인 영화의 장면들을 갖다가 연출한 그런 TV 디오라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TV 안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 옛날 추억을 이제 그런 감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다 브라운관이었잖아요. 디지털 TV가 아니라 그 시절의 TV 안에서 그 시절의 영화 드라마들이 그대로 있네요. 두 번째 소개할 공간. 여긴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 깊은 물건들일 것 같긴 한데 대체 어디에 쓰이던 물건일까요? 이쪽도 분위기가요. 왠지 추억에 젖어들 듯한 분위기예요.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세계 최초의 전기가 없던 시절 촛불로 영상을 보기 시작한 촛불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서있던 이제 촛불 영상기와 그 다음에 이제 호롱불, 이제 석유를 심지를 사용한 이제 영상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죠. 영상기의 시작, 영화를 처음 만들기 네, 시작했던 맞습니다. 때의 장비들이
전시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그림 필름을 끼워서 촛불을 이용해 봤던 이 최초의 영사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도 없었겠죠. 구석구석 정겨운 소품들과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주인공들까지 전시품 하나에 수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어 이곳에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전시품들이 많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 더욱더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옛 추억이 기억나니? 이번에는 불빛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주는 지금 등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5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경주의 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실 경주 중에서 보문에는 야간이 상당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이 경주 관광 보문단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등을 여러 가지 등을 약 한 300개 정도의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밤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등축제장에는 문화유산, 세계 건축물을 본뜬 작품부터 공룡,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있겠죠. 예, 첫 번째는 와불상이 있습니다. 와불상은 길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물에 비치는 와불상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 국보 1호인 천수 관음산을 본떠서 만든 등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0여 미터 넘고요. 불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밤에 아름다운 불빛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야간 조명과 수백 가지 등작품들로 경주의 밤이 더 빛나고 있는데요. 등축제 기간에는 활쏘기, 소원등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꼭 참여해봐야겠죠? 제 소원 이루어지게 잘 띄워주세요. 방문객들이 고이 적은 소원등이 물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길 함께 응원할게요. 제가 대만에서 풍등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풍등은 그냥 막 바람 따라서 멀리 날아가는데 얘는 물 위에서 되게 이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춘천에서 왔는데 경주의 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하늘 밑에 이 불빛들이 화려하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네요. 역사, 추억, 불빛 세 가지 테마로 경주의 전시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경주는요, 여러분들이 딱 오기 좋은 이색 전시관이 넘쳐대고 있습니다. 오물거리지 마세요. 오세요. 어디로? 경주로. 삼색 매력을 가진 경주의 전시장들 어떠셨나요?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 경주.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즐거운 볼거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50년 동안 수집해온 다양한 벼루를 한자리에서 만나는가 하면 이 피규어와 캐릭터 전시관도 둘러보고요.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세계 등 축제까지 이번 주말엔 이 삼색 즐거움이 기다리는 경주로 한번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